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어서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봐야 될 핵심 이슈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효로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골라봤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경제 지표를 반드시 봐야 된다. 바로 미국의 CPI가 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도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준 결국엔 연내금리 2회 인하라고 적었습니다. 네, 조금 더 1회보단 2회가 낫죠. 그래서 손효로 팀장은요? 네,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 원칙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간밤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악재였죠? 예,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버텼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슈 프로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은 이렇게 뭐 CPI나 되게 중요한 뭐 PC 지표 발표 전날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신기하게. 통계상. 네, 통계상 자주 잘 나왔었는데, 또 지금 1일, 2, 3월, 그 다음에 1분기 우리 물가가, PC 물가가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뭐 유가도 좀 안정화되고, 좀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최근에 좀 둔화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4월에 이제 CPI 시장 전망치는 이제 조금 예전보다 좀 낮아져요. 전달보다는 좀 낮아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뭐 매체들도 보는데, 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뭐 쇼트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미국의 어떤 식당 가서 막 가격표 보고 막 놀라는 그런 유튜버나 뭐 그런 인플루언서들 많이 봐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보여준다. 네, 좀 거죠? 그런 네. 거가 좀 우려스러우니까 어떤 거냐면 뭐 설렁탕, 물론 이제 미국에서 뉴욕이나 이런 데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비싸고 네. 한국산 뭐 이렇게 한식당 같은 거 되게 비싸요. 그 비싼데 뭐 한 끼에 5, 6만 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5, 6만 원이요? 네. 물론 뭐 이제 저도 잠깐 캐나다에 잠깐 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 김치찌개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아유, 그때도 2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사 먹고. 예, 20년 전인데.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뉴욕이나 뭐 미국 단위 비쌉니다. 한식도 단위 비싼데 여기에 또 이제 그쪽은 또 팁까지 내거든요. 못 먹어요. 그래서 뭐 2명이서 먹으면 이제 10만 원, 15만 원 갑니다. 쇼츠에 올라만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이 물가가 잡히나? 왜냐하면 물가가 한번 오르면 이제 내리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도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지금 이제 기대 PC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전망치는 그래도 전월 대비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다면 네. 그냥 시장 전망치에만 딱 부합만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오늘도 뭐 여러 이제 제가 뭐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네. 요쪽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잡힐 거다. 예, 둔화될 것이다 물가가. 그래서 이제 패드는 연준은 결국엔 이제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반반이에요. 그런가요? 예, 1분기까지 해서 지금 물가가 좀 높게 나오고 해서 저도 좀, 근데 오늘 지금 상당히 코스닥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 섹터를 봤는데 다 지금 올라와요. 특히 이제 기술주 쪽, 반도체까지 저도 이번 주 혹시나 바닥 잡나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바닥을 잡는 느낌이고 AI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 뒤에 다룰 그래서 네.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성장주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도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혹시나 네. CPI가 안 좋게 나오면 분명히 충격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너무 주식이 100% 들어가 있으면 예. 혹시나 충격에 조금 좀
타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CPI가 부합만 한다면 네. 그러면 국내장 괜찮습니다. 지금 1분기 상장사들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어린 서프라이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부담은 약간 좀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냥 부합 정도만 되라. 부합 정도만 되면. 부합 정도만. 네. 그리고 뭐 저희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섹터가 다 괜찮아요. 이제 하반기에 뭐 어제 JYP 조금 실적 쇼크도 있었는데 급락하는데 네. 하반기에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에 CPI 이후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면 매수 기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그냥 부합만 해서 지수가 이제 괜찮다. 미국장도 이제 만약에 이제 급등을 한다면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이어나갈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 다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 섹터하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오늘 가고 있는 만약에 뭐 이따 잠시 후 해야겠지만 AI 소프트웨어나 최근에 언급됐던 조선주, 각광을 받았던 부분의 섹터들은 계속 좋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고 가급적이면은 대표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면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안전성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대표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거 이런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안 가더라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제약바이오는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삼천단 제약, 알테오젠, HLB는 너무 좀 임박을 했어요. 오늘은 좀 임박을 해서.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주들, 그다음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아스코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네.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인데요. 투자 원칙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원칙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많이 이제 그렇죠. 초를 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하방이 단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네. PPI나 CPI는 정말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알 정도로 FOMC.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알아졌냐면 보통 이제 FOMC 하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윌리엄스, 카시카리 이분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맞아요. 정말 주식을 가지고 내가 투자자 사이에서 상위 5%에 들겠다. 이런 분들이 한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알아야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매하신 분이 한다면 그냥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 CPI나 PPI 전망치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 예상 발언을 봤을 때 네. 상당히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PPI는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다. CPI는 전망치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전망치가 2점대 후반도 아니고 3점대 초반도 아니고 3점 초중반대입니다. 전망치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경제지에서 이렇게 말해주면은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3.3, 3.4가 나오면 아, 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하겠네. 그 FOMC에서 늘 말하는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을 보니까 뉴욕 시장 같은 게도 꾸준하게 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게도 코스피가 강했죠. 코스피가 강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강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 기업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잘하죠. 반도체 우리나라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스나 뭐 아니면 뭐 인프라나 뭐 화학이나 이런 쪽이면 괜찮은데 화장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것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료기기랑 화장품이 내수보다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적이 다른 나라보다 잘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섹터가 아니라 전 세계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한 거는 잘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지러워가지고 오늘 뭐 철강이나 곡물이나 유가, 가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제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반도체는 사실 중소형주는 좀 약해요. 중소형 좀 약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고 특히 SK하이닉스 강하고 조선이나 화장품이랑 전력설비랑 전선도 사실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쪽도 수출이 꾸준히 될 것이고 그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소비층이 좀 사회가 좀 부정적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소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내일 모레 실적 상승 추이가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글쎄요, 뭐 PPI가 3점대 초반 나오고 CPI도 3점대 초반 나왔을 때 우리가 다 아는데도 이렇게 저가 매수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연내 기준금리 1회 정도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전문가님 말씀대로 2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장주는 정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심 섹터로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반도체랑 전선, 전력 설비,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조선이랑 제약바이오가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다 눌림목 매수 가능한 거죠? 네, 눌림목 공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하드웨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죠. 자, 우선 김준환 전문가 한 줄 평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팀장님은요? 네, 실적 확인 전까지는 단기 수익 매매 관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뭔가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단기 스윙이라는 건 한 1, 2주 정도로 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한 1주에서 네. 2주 정도는 더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CPI 발표되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했을 때 네. FOMC까지는 2주에서 3주가량 남았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성장주들을 드라이빙을 걸지 짧게 끊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회장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네덜란드에서 PPI 하는 거. 발표하고 나오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일단 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는 워렌 버핏이 좀 오랜만에 공을 썼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워렌 버핏이 AI는 핵무기급 두렵다라는 뉴스가 5월 5일에 나왔고 그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맥점을 잡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지는 한 1주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렌 버핏 발언 이후로도 우리가 알만한 전방 기업, IT 기업들이 뉴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그 바통을 또 이어받았죠. 오늘은 계속 일어나 나옵니다. 네, GPT-4.5를 출시하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MS랑 오픈 AI 관계 오늘 아침 7시에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픈 AI가 MS의 자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MS랑 오픈 AI는 그냥 투자 계약 관계. 그래서 투자금을 주고 지불을 받은 게 아니고 투자금을 주고 수익금을 주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지분이 아니니까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MS한테 수익금만 나눠주면 되지 MS가 오픈 AI 경영까지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이 좀 친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갈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MS가 좀 쓰겠다고 했는데도 풀 패키지로 안 주고 네. 일단 무료로는 한 80% 주고 네. 유료를 납부를 하면 100%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약간 좀 AI 소프트웨어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거래 대금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으니까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MS 오픈 AI한테 바통을 이어받은 게 애플이죠.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하고 이제 새로 나온 아이폰에 AI를 출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애플만 봤을 때는 실적을 자꾸 개선을 못 시켜주니까 저는 애플에 대해서 항상 보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항상 내가 보는 뷰랑 대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수적이라는 게 매수를 하되 기대 수익률을 짧게 잡는 겁니다. 그게 보수입니까? 근데 애플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일간 변동성이 15%, 20% 나오니까 이건 매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뉴스 나왔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왔으면은 제가 보수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 1등, 2등으로 뛰쳐나갔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데 3등과 4등, 5등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 3등과 4등과 5등 각각 전방 기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그 애플의 자회사인 뉘앙스라는 기업과 AI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이제 플리토라는 기업이었는데 네. 플리토 같은 경우도 아마존과 또 협업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여기 같습니다. 언어 모델 쪽이죠? 언어 모델 쪽. 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브리지텍처럼 재료가 나온 종목들 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뭐 플리토나 셀바스 AI, 뭐 소울트웨어처럼 좀 전방 기업들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오늘 제일 강한 거는 이 중에는 이스트 소프트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증폭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WWDC인가요? 이제 애플의 애플, 6월 네, 개발자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달에는 7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갤럭시의 폴더블 폰 출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 디바이스의 탑재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하반기 9월이죠. 저희도 이제 1차 뭐라 그러죠? 그 출시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애플 이번에 새로운 신규 폰. 아, 우리 2차 아니에요? 저희 이제 1차로 됐다고 1차 됐어요? 예, 기사를 봤어요. 아니, 그렇게 사주는데 왜 2차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글도 이제 픽셀폰에서 이제 번역 기능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오픈 AI 관련해 여기서도 지금 번역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픈 AI 새 모델이 그렇죠. GPT-4O인데 이게 이제 처리 속도도 이제 빨라졌어요. 이제 뭐 지연도 이제 안 되고 바로 이제 응답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뭐 저희의 어떤 감정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엄청나요. 무서운데요? 그래서 AI의 발전은 참 대단한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반도체 AI 하드웨어 쪽에 좀 주춤하면서 AI 소프트웨어가 좀 가는데 근데 이쪽 섹터가 저희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숫자로 좀 실적으로 증명을 좀 못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거 얘기하셨을 때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을 좀 더 좋게 보셨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시고 맞아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뭐 리노업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좀 등락이 좀 있더라고요. 리노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리노업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기대치에 그냥 거의 대략적으로 부합했다고 보는데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뭐 저런 종목도 좀 조정 나오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 이거 AI 그 언어 모델 관련해서 요것도 뭉치를 이제 뭐 판매하는 회사고 삼성과 이제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하고 어떤 그 거래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아무래도 숫자로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리포트도 나왔었고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요. 예, NH투자증권에 나왔었는데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슈도 있고 오늘 뭐 그죠? 챗GPT-4 이슈도 있고 리포트도 나오고 실적도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이 오늘 뭐 제일 강하게 갑니다. 그 기존까지는 폴라리스 A나 폴란스 오피스가 좀 많이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숫자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종목을 좀 얘기해야 될까? 저도 좀 실적 발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급락이 좀 나오기도 하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래도 뭐 친주주 정책 관련해서 뭐 XM이나 링네트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한글 컴퓨터 아직까지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번역 AI 기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계속 여러 이제 신제품 출시 이슈가 있으니까 플리토 정도 한번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그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ETF도 이번에 상장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짧게 끝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사로도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 결국엔 뭐 AI 더 가지 않겠습니까? 뭐 결국엔 이거 AI 개발하려고 반도체 그렇게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AI 쪽도 갈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싹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중국 기대감 이쪽으로 해서 화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석화 기업들의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이요. 네,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부터 선별적 접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골라야 됩니다. 자, 이번에 팀장님은요? 네, 중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섹터지만 리스크는 존재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팀장님,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다들 자동차 보실 때 타이어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뭐 금호 타이어나 막 넥슨 타이어나 엄청난 한국 타이어 많이 갔는데 뜬금없었다 갑자기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네, 근데 바보같이 그 타이어 코드나 요 타이어 원자재 쪽 하는 화학을 안 봤어요. 그쪽에 잘 팔리는 걸 생각했더라면 저도 타이어 그때 저희 다룰 때 화학 주독은 바닥에서 반등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도 갈 수 있겠네요. 더 확장시켰으면은. 제가 좀 요것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또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증가세가 좀 엄청납니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잘 팔려요. 내수가 잘 팔리고 싼 전기차 잘 팔리고 있고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율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18%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들의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도
이제 교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타이어 쪽이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화학주 쪽 지금 실적을 보니까 네. 괜찮아요. 어떤 게 괜찮냐면 이것도 제가 4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간과했는데 대기업들의 재고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하면서 반도체랑 석유화학 업종이 2년 만에 침체에서 벗어나 재고 증가세가 멈췄다 이게 있어요. 재고 증가 감소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화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화학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타이어 쪽이 지금 많이 좋아요. 그래서 타이어 하면은 금호석유, 그다음에 KCC, 네.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인데 코오롱 인더 실적이 조금 좋지 않고 KCC는 최근에 실적 좋게 나왔죠. 효성 첨단 소재도 보다는 효성 TNC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금호석유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금호석유랑 효성 TNC 정도 네. 이런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가 오늘 좀 가장 좀 센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쪽 매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금호석유 요쪽 그 효성 첨단 소재도 타이어 매출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TNC도 얘기 드렸는데 네. 효성 TNC, 효성 그다음에 첨단 소재, 그다음에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도 아직 바닥에서 반등 중이고 시클리컬에서 경기 민감 섹터인데 CPI 괜찮다면 중국도 올라오니까 이쪽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타이어에서 화학까지 또 확장시켜 주셨네요.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존재한다고요? 네, 한 줄 평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화가 미안하다? 화가 미안해.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이슈플로우에서도 화학을 진짜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거의 가장 생소하죠. 네, 저희가 서너 달을 반도체나 했는데. 이런 핫한 근데 거 차트를 보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 섹터도 다루고 가치주도 다룰 때 우리가 금융주랑 보험을 다뤘죠. 가치주 중에서. 그다음에 네. 완성차 다뤘죠. 그다음 철강도 아직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화학 관련 종목들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학주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우리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막 분기 실적을 막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적자폭이 줄고 있고 뭐 감산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전문가님처럼 우리가 간과를 했다.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가장 앞에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 있고 자동차 있고 조선 있고 그 뒤에 화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니까 그쪽에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바닥을 잡았고 화장품이랑 조선은 1월과 2월 사이부터 바닥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화학을 보니까 4월 초, 4월 중순, 4월 후반부터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화학은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중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 팀장이 화학 좋으니까 화학 사려고 했다가 갑자기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화학을 다루는 빈도보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뭐 방산, 조선 이걸 다루는 빈도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 팀장이 화학 정말 좋다고 하더니만 안 움직이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학을 말씀을 드릴 때 화학을 사가지고 1주, 2주 안에 수익을 보기보다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화학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급이 정말 좋아요. 4월 중순부터 이제 2주 정도 바닥을 잡았는데 수급이 좋다. 그리고 이 화학 관련 종목들 실적을 보면은 작년 2분기가 피크였고요. 3분기, 4분기, 1분기 봤는데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흑자 나고 있는 화학주도 있고요. 잘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난 적자주는 못해. 이러신 분들은 대한유화나 효성화학, LG화학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적자는 줄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기업은 흑자입니다. 흑자고. 네, 대한유화랑 효성화학이랑 LG화학은 흑자고요. 적자인데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거는 금요석유랑 롯데케미칼. 네. 그다음에 화학뿐만 아니라 뭐 전고체라든가 아니면 자회사의 뉴스가 있는 게 애경케미칼이랑 동성케미컬. 그래서 일단 동성케미컬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관련 뉴스가 겹테마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리스크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과의 싸움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랑 자동차가 타격이 있을 건데 사실 화학이랑 철강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랑 뭐 자동차가 타격을 입으면 거기다 줄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안 된다가 아니니까 일단은 화학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내가 한 달에서 3개월 텀으로 매매하다가 3개월 뒤에도 홀딩 할까 말까 결정하실 때는 이 미국 대선을 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리스크가 하겠습니다. 클까요? 제 생각엔 미국은 어쨌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싫어하는 거는 똑같던데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때려줬기 때문에 막 2018년 반도체만큼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이었습니다.